자, 11월 17일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자, 지금까지 그 3장까지 했습니다. 1장 생산 소득 지출, 2장 수출입과 국제수지, 3장 인구 노동 고용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산업별로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 산업, 그 다음에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산업,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산업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사실은 4장이 있었는데, 재정은 이제 국가 정부 지출, 국가 부채, 뭐 그런 관련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뭐 하나를 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4장을 빼고, 그 다음에 오늘은 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 재정 부분은 이번 학기에 못하고 건너갈 것 같습니다. 자, 5장. 오늘부터 할 5장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된 부분이고, 바로 취직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일부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 시스템 구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구조를 설명하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뭐랄까 뼈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한때 좀 논란이 되었던 기초연금, 상식 차원에서 기초연금 좀 보고, 그 다음에 기타연금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왜 보냐 그러면 개인연금과 이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가입을 시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것도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 뭐 지금 논란,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구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이다 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겠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밝혀져 있는 정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자, 이런 것들을 다 사회적 위험으로 본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위험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또한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다 위험, 이런 부분에서의 위험 부분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될 위험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엇인데, 그 무엇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것이고, 그럼 각각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서 밑에 이 표로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표에 보면 이 전체 사회보장을 여기서 이야기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 사회서비스로 해서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목적의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뭐 다른 말로는 의료보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런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 보험이란 것은 이런 위험이 발생했는 경우에 거기다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상을 해주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정 정도 돈을 내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 위험에 따라 가지고 뭐 치러야 될 비용 같은 것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건강보험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액 안 내는 거죠. 뭐 일부 아니면 거의 안 내면서 대신에 뭔가 하면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냈다가 아플 때 병원 가게 되면 병원에서 거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게 건강보험입니다. 자, 이건 공적보험인데 물론 이제 이 건강보험에서 커버 안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뭐 실손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적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사적보험은 이제 이 범위 바뀌고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스템 바뀌고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 바뀝니다. 여기 말하는 이 건강보험은 공적 시스템, 사적보험이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참 뒤에 도입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도입된 취지는 사실은 치매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그러니까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이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래 살게 되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치매란 것은 뭐 어떻게 봐서는 이게 이 뭐랄까 뭐 조물주가 만든 장치다 뭐 그러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면 자연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인 것 같습니다. 뭐 속칭 뭐 뇌가 수명을 다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의 90대 되면 거의 절반 정도가 치매에 걸린다라고 이제 뭐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치매는 다른 병과 다른 것이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그 개인적인 생활이랄까 뭐 그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위험에 대해서 방비도 안 되고 위험에 대한 인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하나 있으면 24시간 누가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안 본다 그러면 당장에 큰 사고가 나는 거죠. 뭐 불을 낼 수도 있고 길을 함부로 건너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고 집을 나가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집에 못 오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또 비사회적인 뭐 저기 활동을 하고 행동까지도 하게 되니까 24시간 누군가가 간병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현재같이 핵가족 사회, 옛날같이 대가족 사회라 그러면 뭐 집에 항상 뭐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뭐 그 대가족 내에서 어떻게든 뭐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사회에 그렇게 뭐 다 일하러 집에 일하러 출근하기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뭐 진짜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고 뭐 집에 계속 있어야 된다든지 뭐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고 이게 뭐 조만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니까 몇 년 안 돼 가지고는 대부분 많은 집들이 뭐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병을 옛날 전통적으로 이 가정에서 뭐 그런 병은 다 개인적인 문제다. 가족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대가족 사회에서는 대가족 내에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하면서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대비책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요양을 해야 될 상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뭐 3단계 정도의 치매 정도가 됐다. 뭐 그럼 그건 24시간 누가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죠. 그렇다 그러면 뭐 간병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까지 국가에서 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건강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건강보험 뭐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간병인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보험, 그러니까 의료행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보험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따로 떼가지고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간병인을 공급해 준다든지 간병인 비용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그 요양이 필요한 요양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물론 이제 누가 이걸 보험을 드냐 그러면 개별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연계되어 가지고 모두 전 국민이 이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내게 됐고 이제 이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돈을 내게 돼. 그 발생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게 되는 뭐 매달 뭐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여러분 또 많이 들어봤죠? 그냥 연금입니다. 연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펜션이란 것은 젊을 때 일할 때 돈을 좀 불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난 뒤에 그 돈에서 일정 부분만큼 돈을 받음으로써 은퇴 후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시스템입니다. 자, 일반적인 보험하고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은퇴하고 난 뒤라는 것은 그것도 은퇴하고 난 뒤에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험은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만기되고 나서 10년까지 20년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쉽죠. 계산이 쉬운데 불입금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뭐 10년 뭐 10분의 1씩 매년 10분의 1씩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그런데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받는다 그러면 그건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사람들의 수명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얼마까지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위험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그래서 이게 다른 적금이나 아니면 뭐 예금이나 그거하고 다른 이름으로 연금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연금.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뭐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일정 부분 액수를 돈을 주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런 금융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될 수 있고 연금 보험을 들 수 있고 아니면 확정 기간 동안에 연금 저축을 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개인 사적인 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 자,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도 고령화하고 관련됐습니다. 고령화가 안 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뭐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다가 옛날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65세 은퇴라 그러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65세 은퇴하면 한 10년 정도 더 살다가 죽는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생존 기간이 짧다 그러면 그때 상대적으로는 그때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돈은 뭐 많지는 않죠. 뭐 퇴직금 정도를 잘 관리한다 그러면 그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상과 달리 사람들이 은퇴 후에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65세, 뭐 65세 은퇴하기 힘들죠. 훨씬 빨리 은퇴하지만 65세 은퇴하더라도 요즘에는 별일 없으면 90세까지 삽니다. 뭐 95세까지 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30년을 살게 되는 거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개인적으로 대부분 한 10년 정도 살면 뭐 퇴직금과 살다가 혹시 아주 소수로 잠수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국가에서 뭔가 도와드리고 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하면 하도 다들 오래 사니까 국가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으로 강제로 뭔가 하면 그거 만드는 거죠. 뭐 국가의 세금도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걸 만든 것이 바로 전국민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뭐 나중에 상세히 보겠지만 단계적으로 직장인들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지역까지 넣어가지고 전국민 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면 아마 실업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실업에 당했다. 실업이 되면,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직장의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기 싫어가지고 관두면 그거는 실업으로 간주 안 하죠. 우리가 실업에 대한 정의를 봤죠. 실업이라는 것은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실업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잘렸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들한테 일정 기간 동안에 구직과정.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직장을 구해야 되겠죠. 구할 동안에 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게 실업급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고용보험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내냐 그러면 모든 직장인이 냅니다. 뭐 직장인이 아니라 모든 고용주가 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내는 것은, 자, 돈을 누가 내느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이거는 전 국민이 냅니다. 전 국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 국민이 내는 것이고, 국민연금도 전 국민이 냅니다. 내는데, 자, 전 국민이 내는데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은 뭐 회사를 통해서 내고, 그 다음에 회사 안 다니는 사람은 지역에서 내게 됩니다. 어쨌든 전 국민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내는 만큼 액수를 고용주가 회사에서 동일한 액수만큼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고용주하고 둘이서 반반씩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은, 회사 안 다니는 사람은 반 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내기 때문에 지역 그 가입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낸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사실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회사원들은 절반은 회사가 내줍니다. 회사가 내주고, 회사 안 다니는 지역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둘 다 이거는 회사원이 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냅니다. 기업들이 너희들이 직원을 고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직원을 자르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비용을 내라 라는 차원에서 전체 모든 기업들이 뭔가 하면 직원 한 명당 뭐 많은 액수는 아니겠죠. 일정 액수만큼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고용보험입니다. 실업되면 그 실업급여를 주는 그런 보험이 고용보험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것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뭐 기업에서 뭐 공장에서 뭐 사고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큰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가지고 평생 노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뭐 노동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생명보험하고 같은 셈이죠.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은 보통 죽거나 아니면 뭐 병들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보험금을 줍니다. 그건 보통 개인적으로 들지만,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 들어주는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뭐 특히 이제 위험업종이라 그러면 사고율도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뭔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다.
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산업재해보상법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것은, 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이 보험이라고 했죠. 끝이 보험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요게 연금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제 보험 개념입니다. 보험 개념인데, 보험이란 것은 수혜자가 돈을 내고 나중에 뭔가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수혜자가 보험료를 내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받는 시스템을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보험이죠. 그런 보험인데, 물론 이제 수혜자가 낸다는 것이 완전히 수혜자가 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간접적인 수혜자, 기업들이 내는 것도 있죠. 뭐 기업들도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기업들은 그 고용을 함으로써, 그 직원들이 있음으로써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수혜자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험입니다. 특히 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직 이야기하면 당장 생각하는 것이 3대 보험 되냐라는 걸 따지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3대 보험이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3대 보험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3대 보험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다니다가 잘리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갈 때 있으면 뭐 노후 그 보장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할 때 3대 보험이 되는가가 가장 큰 뭐 아마 최소 기준이 됐을 겁니다. 3대 보험이 되면 그게 이제 거의 정상적인 직장이다. 3대 보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정규직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비정규직은 3대 보험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규직 경우에 뭐 3대 보험이 되죠. 이게 3대 보험. 직장인들이 여러분 구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3대 보험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접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만약에 3대 보험이 커버되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회사가 알아가지고 가입을 해주고 그럼 자동으로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건강보험은 이건 따라오죠. 따라오는 건데 여기다 뭐 이 3대 보험에다 플러스 이것도 회사에서 따라서 같이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사회보험이고, 그러면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부조. 부조라는 것은 뭐 옛날보다는 그 비중이 줄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게 많았죠. 부조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상부상조하는 게 부조입니다. 뭐 두 개, 뭐 옛날부터 마을 내에서 뭐 서로 도와주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 뭐 시골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정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 어떤 일이 당했다. 초상이 났다.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죠. 같이 도와주고. 뭐 아니면 뭐 어떤 집에서 애를 낳았다. 출산을 했다. 그러면 또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뭔가 하면 100일날 뭐 축복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어떤 집이 뭐 다쳤다. 그러면 또 옆에 사람들이 다 또 뭐 조금씩 도와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 부조입니다.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지역적인 아니면 뭐 이 마을 단위도 있지만 뭐 직장 단위도 있고 뭐 여러 단위에서 아니면 뭐 학교 단위도 있죠. 학교 단위 있어가지고 뭐 어떤 학교 졸업생들, 동창들끼리 상호 부조 활동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조인데 이거는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회적인, 사적인 부조가 많은데 그건 뭐 일반적인 그냥 그 사회적인 현상이고 정부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조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뭐 특별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 도움이 대부분 경제적인 도움일 겁니다. 뭐 저기 뭐 물리적인 아니면 노동력의 도움이라도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도움일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박정하게 다들 현금을 내가지고 보험같이 내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고 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적게 내면서 혜택을 또 받게 되는 셈이 되겠죠. 공공부조는 그런 겁니다. 이 대상은 주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시스템 내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봐가지고 절대적으로 좀 부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뭐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영세민. 그러니까 영세민이라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뭐 굉장한 빈곤층이다라는 이야기죠. 빈곤층 아니면 영세민 뭐 그런 용어를 쓰다가 그 용어가 좀 듣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기초생활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최소생활 수준을 뭐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생활 수준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국가가 도와준다. 옛날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뭐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저기 아주 뭐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그런 사회적인 취약계층 아니면 이제 그 신체에 뭐 장애가 있는 분들 뭐 그런 이제 그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주로 이제 뭐 자동적으로 뭐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국가에서 그런 사람을 주 대상으로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다가 이제는 조금 그 용어가 바뀌면서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득 수준으로 그냥 요즘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소득 수준이 얼마 이하가 되면 그때는 국가가 거의 다 도와준다. 그래서 소위 기초생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돈을 다 지급해주는 뭐 그 정도 계층입니다. 아마 현재 전 국민 중에서 한 5%에서 10%? 뭐 10%까지는 안 갈 겁니다. 한 5%에서 10% 사이 정도가 이제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나름대로 뭐 그런 이제 저 소득 수준 레벨을 국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뭐 보험같이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전액 세금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뭐 전 국민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국가 세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을 뭐 공공부조의 제일 대표 경우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이고 또한 여기다 하나가 더 있죠. 의료급이라는 것은 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들려고 그러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야 되죠. 보험료를 내야지 뭐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봐야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받고 소위 의료급여라고 해가지고 달리 분류합니다. 다르게 분류해가지고 이 사람은 소위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받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주는 그래서 뭐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는 뭐 보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의료급여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전액 세금으로 이 사람들의 의료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공공부조입니다. 즉, 뭐 취약계층 그냥 국가 세금으로 전액 지원해주는 청 이걸 공공부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은 말 뜻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어떻게 봐가지고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사회 서비스는 이제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분류한다 그러면 노인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가정복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한다. 이런 것도 노인복지 서비스가 되는 거죠. 뭐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 주차 공간을 가장 좋은 데 준다.
그리고 장애인은 뭐 연료비가 적게 되는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뭐 또 장애인 차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통행료를 절반 받는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의료 시설을 이용할 때 뭐 혜택을 준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되겠죠. 뭐 아동 복지 서비스는 이제 뭐 돌봄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이제 출산되면 지자체별로 뭐 출산기념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죠. 그게 이제 산모에 대한 서비스인지 아동에 대한 서비스인지 그건 조금은 불분명한데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 아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서비스가 있죠. 뭐 가정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로 이거는 이제 필수 요소는 아닌데 어떻게 봐서는 필수 요소가 아닌데 이제는 조금 이제 살 만큼 되고 살 만큼 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뭐 조금 이제 뭐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 대상이 취약계층이죠. 이거는 이 부분은 완전 최취약계층이고 최취약계층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 뭐 힘들고 뭐 공경을 해야 되고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 장애인 뭐 아동 또 가정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지원으로 만든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이렇게 큰 덩어리 세 개로 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뭐 지금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음에 여기 좀 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이것 중에서 이제 이번 이 5장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사회보험 이게 사실은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등등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게 되고 공공부조는 뭐 지금 설명한 정도만 뭐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해하면 되고 뭐 이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뭘 돈을 내고 가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사회적으로 뭔가 하면 뭔가 우리 모든 사람을 끌고 가자는 차원에서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했죠. 근데 부가적인 서비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기 돼 있죠. 여기 돼 있는데 굉장히 세세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알라 그러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생애 주기별 복지라고 해가지고 쭉 다 설명해 놨습니다. 보면 앞에서도 아까 네, 그렇게 나이별로 했는데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직장인 주부 워킹맘, 뭐 어르신, 취약계층, 문화 이렇게 되어 있죠.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해 가지고는 뭐 양육수당, 국가 예방접종, 초동 돌봄 교실, 저소득층 방과 후 수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애를 키운다 그러면 그때는 잘 활용하면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주부 워킹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디딤돌 대출, 어린이집 확충, 아이 돌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잘 봐놨다가 나중에 활용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초연금 뭐 그런 게 있죠. 앞에서 이야기 안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연금인데 그 노인들만 주는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그 다음에 치매 장기 요양 서비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겁니다.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에서 치매 장기 요양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걸 통해 가지고 60세 이상 사람들이 많이 또 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앞에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농어촌, 교통, 보건 지원. 그러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에 뭐 사람이 몇 명 안 살더라도 농어촌 버스가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것은 대부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어촌 교통 지원 차원에서 이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건소도 이제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장애인 연금 및 지원, 뭐 다문화 가족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관련되는 것은 이거죠. 문화누리 카드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은 뭐 매달 첫 번째 주 뭐 무슨 요일인가 뭐 마지막 주 무슨 요일인가 하루가 있죠. 그날은 극장이 반값입니다. 극장이든지 아니면 뭐 연극이라든지 그런 문화 행사가 반값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문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타 사회보장제도.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그 부분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국가장학도 있고 학자금 대출. 여러분들한테 학자금 대출. 그 다음에 공공기숙사들이 있고 그 다음 뭐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관련입니다.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지금 이거 세 개는 여러분 당장 해당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뭐 행복주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제 뭐 재정이 뭐 되게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이거는 복지부가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이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고,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중간에 빠뜨린 게 있죠. 기타 사회보장제도에서 노후소득 보강체계. 사실은 이게 요즘 제일 중시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노후소득 보강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큰 이슈,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문제점이 대비해야 될 것이 고령화에 대한 준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고령화돼 가지고 은퇴하고 오래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기초생활 대상자라고 해봐야 전 국민의 5% 뭐 그 정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취약계층 해봐야 뭐 다 합쳐도 뭔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퇴 후 고령자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데이터도 지난 시간까지 봤죠. 인구 데이터를 보면 20, 30년 있다 보면 그게 전 국민의 절반이 됩니다.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국가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세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물론 그때도 여유가 있다면 국가가 좀 도와줄 수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찌감치 거기에 대한 준비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노후소득 보강체계를 만들었던 거죠. 늙어서도 뭔가 하면 가능한 한 최소한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노후소득 보강책입니다. 보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체계는 따라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계는 밑에 이거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고 이게 이제 좀 부족하니까 추가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자,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층이라고 이야기했죠. 3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은 노후하고는 관계없죠.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0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외적인 것이고 0층이고 노후소득 보강체계는 3층인데 어떤 3층이냐? 세 개로 이야기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개로 우리가 3계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죠. 전 국민들이 뭔가 하면 젊을 때 아니면 직장 다닐 때 거의 강제로 들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뭐 현재는 65세 이후입니다. 뭐 조금 나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65세 이후에 어떤 거기서 일정 액수만큼 돈을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전국민 강제 연금 제도죠. 자, 이게 기본적이고 1단계, 1단계고 그 이야기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단계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로 다 해결이 안 될 정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에다가 금융의 기본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나에다 하지 말고 나누어서 분산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 있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연금으로 쓰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이 그걸 잘 못하죠. 잘 못하고 퇴직금 나오면 달란 것 가지고 써버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진짜 늙어서 힘드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지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강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연금으로 안 쓰고 그냥 퇴직금으로 그냥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써버리기 때문에 이 계층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강제화시키냐가 하나의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어쨌든 이 층은, 두 번째 층은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 퇴직금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그 다음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연금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추가로 개인연금을 들어라 라면서 추가로 개인연금을 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연금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갖추어져야지 이게 노후소득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만들 때는 뭔가 하면 이 세 개를 다 갖추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충분히 노후소득 보장이 되는 거죠. 즉, 노후소득 그러면 국민연금과 가입 안 되는데 부족한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어차피 그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국민연금 가지고 충분히 되도록 하려면 할 수도 있죠.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월급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뭔가 하면 이제 취향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연금에 다 하기 싫다.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운영 자체를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거의 최소 정도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초생활보장 정도로 주는 정도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되어 있고 나머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쳐가지고 뭐 본인의 원하는 데 맞춰가지고 생활하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다중 노후소득 보장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든다 그러면 직장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들어줄 것이고 퇴직연금도 자동적으로 직장에서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개인연금도 들라라는 이야기죠. 첫 달 월급 나오기 전에 가입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달 월급부터 요 개인연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개인연금은 여러 기관들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들 수 있고 증권사에서 들 수 있고 보험기관에서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개인연금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이 직접 들어야 됩니다. 노후소득에 대한 이 준비라는 것은 뭐 아직 젊기 때문에 별로 그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준비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래 하는 겁니다. 젊을 때 일찍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적은 액수만 내더라도 길어지면 그게 굉장히 커집니다.
금융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리. 복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처음에 원금을 내 가지고는 뭐 한 달에 10만 원 냈다. 1년에 뭐 다 합치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고 뭐 50년을 내도 뭔가 하면 1억도 안 되는데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 가지고 어떤 데 돈 모아 가지고 집을 사고 할 것이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처음에 원금만 따지보면 그렇지만 이게 원금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자가 발생하고, 그다음 그러면 뭔가 원금보다 합쳐 가지고 이자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불입금보다 이자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불입금보다 이자가 많아진다. 매달 10만 원 이상 이자가 추가된다. 그렇다 그러면 내는 돈보다 10만 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축액이 빨리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늘어나는 시점은 사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젊을 때 빨리 시작했다 그러면 뭐 중년에 이미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를 계속 저축하고 있더라도 노후소득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뭐 40대에 시작했다. 그렇다 그러면 뭐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뭐 그걸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은 불입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봐야 20년인 거죠. 그러면 큰 돈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10년 먼저 빨리 하면 나중에 받는 액수가 배가 늘어납니다. 똑같은 액수를 했더라도. 20년 먼저 하면 나중에 받는 액수가 4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찍 시작하다. 개인연금을 일찍 들라 그런 이야기죠. 나머지 두 개는 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일찍 들라 라는 것이 이제 제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노후소득 대책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3계층으로 이루어진 노후소득 보장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갖춰라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이제 기초로 이제 2개를 좀 더 집어넣었습니다. 더 집어넣었는데,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계층이죠. 기초생활보장제도. 말한 대로 이거는 이제 좀 전 국민이 아니라 일부 계층에 대한 것이고, 기초연금도 사실은 이제 그 노년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냐 그러면, 실제 이제 기초연금이 뒤에 나오겠지만,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20, 30년 됐는데, 지금 이제 그 노년층을 보면, 국민연금 대상, 지금 한 70세, 80세 보면,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이라는 것이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냈지만 10년 이상 안 됐기 때문에 은퇴하기 10년 이상 내야지 연금으로 받고 10년 못 내면 마지막에 일시불로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낸 사람도 연금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입조차 안 해가지고 못 받고, 그런 식으로 노인 계층에 보면 국민연금 수혜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 따른다 그러면 이제는 전 국민이 거의 강제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만 지나면, 지금부터 한 20년만 지나면, 아마 20, 30년만 지나면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 대상이 되는데, 국민연금이 아직 어느 정도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입 안 된 노인층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분들이 이제 소위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책 없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쭉 되면 그다음 문제가 없는데, 그때까지 그 사회 기간 동안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만든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뭔가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또는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같은 레벨이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1계층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포함 안 되는 1층, 기반이 되는 층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주고 있던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계층을 나눴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근로자, 자영업자. 3계층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것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직장에 있어야지 국민연금은 이제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듣는 것이고 직장에 있어야지 퇴직연금이 나옵니다. 퇴직금이 나오는 거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 자영업자나 아니면 직장이 없는 그냥 그런 계층이라 그러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도 지역을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없죠. 퇴직금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누구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계층은 근로자는 상계층을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2층은 자동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영업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내가 노후 소득 준비를 덜 한다. 기능적으로 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꼭 이걸 들어야 됩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 남들 퇴직금만큼을 개인연금을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연금이라든지 다른 걸 더 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특수직역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원, 군인, 교원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죠. 공무원하고 군인도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교원도 거의 공무원으로 준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대상으로 든 것이 특수직역연금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죠. 계속 신문에 나는 것이 여기는 연금을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여기는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 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어디냐 그러면 특수직역은 3층이 아니라 2층이죠. 특수직역연금은 1, 2층이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특수직역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고 퇴직금 자체가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으로 해가지고 연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따로 안 받는 거죠. 퇴직금을 따로 안 받고 그걸 합쳐가지고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받는 연금으로 보면 이 국민연금의 이 액수하고 이 액수를 비교해보면 이 액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액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따져본다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가지고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특수직역연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거죠. 거의 똑같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특수직역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자체로 그냥 퇴직금을 따라 안 주고 연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매달 받는 액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직역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계층이 아니라 2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직금 없이 2계층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지 어쨌든 우리 같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끌어가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뭔가 하면 이 위험분산 차원에서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위험분산 차원에 있는 것이 아까 본 그 3대 그 보험.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국민연금도 포함하지만 실업급여, 고용보험이라고 했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험이란 것은 사실은 이제 위험이란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실업이라든지 산재 같은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수가 대상되는 건 아닌데 누가 그걸 당하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험의 원리는 자주 발생하지 않고 아주 드문드문 발생하는데 누가 한번 당하면 굉장히 힘들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모든 사람이 낸다 그러면 n분의 1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는 액수는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 중에 5명이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 5명이
당하는 액수는 많을지 몰라도 그게 100명이 나눠낸다 그러면 뭐 20분의 1만큼 부담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20분의 1만큼이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고 누가 당할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20분의 1에 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돈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안 당하면 내가 그 돈을 왜 내? 라고 이야기했지만 한번 당하고 나면 그거는 진짜 끔찍합니다. 그냥 이 인생이 괴로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하면 적은 돈을 내고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험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유지를 위해 가지고 안정성 차원에서 뭐 실업급여랄까 아니면 산업재해 보상보험 뭐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축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 안정성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하나의 이런 보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축은 이런 이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이게 노후가 많아지니까 오래 사니까 그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노후 부분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국민연금 들었으니까 되겠지 이런 거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가지고 못 믿습니다. 원래 설계부터 시작해가 설계부터 국민연금 하나로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3계층을 다 구비를 해야만이 그래도 뭔가 하면 불안하지 않는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개씩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이슈가 국민연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국민연금인데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와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거기다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고 나가지고 나중에 자기 나라 갔더라도 뭐 통장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통장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내는 거라면 내는 액만큼 주는 거죠. 어쨌든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은 그러니까 뭐 가입자 그러니까 전 국민이 드는 겁니다. 국내 거주 거의 전 국민, 이 나이의 전 국민이죠. 나이가 이렇게 된 것은 18세 미만에서는 돈 낼 여력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세 넘어가면 또한 대부분 은퇴니까 돈 낼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은 이거는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뭐 옛날에는 사업장만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지역이 추가됐기 때문에 뭐 현재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사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사도 그렇고 현재 운영 자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사업장 가입자라는 것은 소위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가입 대상자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여기는 회사 주인도 마찬가지죠. 회사 주인까지도 포함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인 사업자도 여기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는 사업자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유튜브를 한다.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그냥 뭐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개인 유튜브 그냥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개인 유튜브를 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1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가입 대상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다 직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양분합니다. 사업, 직장, 지역. 기본적으로 양분을 하는데, 근데 여기 포함 안 되는, 물론 이 나이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예외가 조금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적용 예외자는 공적연금 가입자. 공적연금 가입자.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잘못됐네. 국민연금은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이건 X하고, 국민연금 X하고,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자꾸 옛날부터 봤는데 이거 안 뺐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교원, 그 다음에 우체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도 지금 따로 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래 되냐 그러면 우체국은 사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옛날에 최신부라고 해가지고 최신부 내 공무원이 되는데 뭐 뭐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전력도 아주 옛날에는 공무원 비슷하게 그렇게 받고 뭐 등등인데 그런 기업들이 요즘엔 공기업화 됐죠. 공기업화 되면서 우체국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옛날에 공무원의 그런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 우체국 연금 이런 공적 연금 가입자들은 뭐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 없이 여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연금 이상만큼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야 될 국민연금에서는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예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그러니까 수급자라는 것은 이거는 공적연금 수요자나 아니면 사업장, 지역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일한다 그러면 전업주부는 안 되는 거죠. 들 필요가 없죠. 남자가 자동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뭐 요즘 반대 경우도 있죠. 여자가 일하고 그 남자가 집에서 뭐 그 전업주부 역할을 한다. 뭐 그런 경우에도 여자가 그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그러면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소득 배우자이기 때문에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빠지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18세는 이상 됐지만 학생과 군인은 아직 이 돈을 낼 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18세 넘는 사람들이 뭐 대학생은 다 18세가 넘죠. 그런데 국민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안 드는 것은 뭐 여기서 적용 예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물론 직업군인은 아닙니다. 직업군인은 뭐 당연히 군인연금으로 드는 거죠. 이 군인이라는 것은 이 남학생들이 군대 가는 의무병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가입 대상 예외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뭐 돈 낼 여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들겠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뭐 이런 등등이 적용 예외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지역가입자로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분류에 포함 안 되는 부분들이 공적연금, 그 다음 무소득 배우자, 아니면 학생과 군인,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등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게 있는데 임의가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라는 것은 적용제외자 중에서 원하면 연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적용제외자인데도 불구하고 원하면 본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공적연금을 든 사람이 임의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임의가입은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입니다. 공적연금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들 수는 있습니다. 안 들어도 되는데 원하면 들 수가 있고 대신에 들어가지고 낸 돈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을 뭐 받을 필요가 없고 안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가입해서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사실은 원하면 가입할 수가 있어요.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가입해가지고 돈을 낸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뭔가 연금 적립이 돼가지고 나중에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안 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입자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것이 있는 게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60세까지인데 60세 이후에도 돈을 더 내겠다 라고 하면 받아줍니다.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까지 돈 내는 것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60세,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대신에 뭔가 하면 받게 되는 것은 뒤로 밀리는 거죠. 지금 연금을 안 받고, 자, 뒤에 보겠지만 이 연금 이제 시점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60세로 했는데 60에서 65세로 지금 연금 시작한 그 시점이 뭐 매년 1년씩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62세인가? 62세부터 받습니다.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62세부터 연금을 안 받고 나는 계속 그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내는 것을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대신에 뭐 내가 예를 들어 65세까지 내겠다. 그러면 65세 이후에 받을 때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죠. 받을 걸 안 받고 그 다음에 더 돈을 냈으니까 그만큼 해가지고 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계속 돈을 내는 사람은 사실은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축이죠. 저축이고 나중에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당장에 돈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더 받는 것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뭔가 하면 가입의 의무는 없는데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가입은 더 받아주는 거죠. 자, 보험료는 매달 내는 돈은 어느 정도냐? 현재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이 9%입니다.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것은 그냥 평균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급의 9% 정도 액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 9만원 냅니다. 200만원 받는다 그러면 18만원 정도를 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갖지만 여기 조금 다릅니다. 여기 뒤까지 봐야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반반씩 냅니다. 그러니까 9%라 그러면 200만원 월급을 받는다. 뭐 그렇다 그러면 아마 대졸 평균이 한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월급이 보통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9%라 그러면 18만원이다 내야 되는데 18만원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을 낸다는 거죠. 이만큼인데 이걸 뭔가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분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만원 월급 중에서 9만원 내가 내고 그 다음에 9만원은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그리고 합쳐가지고 공단에는 국민연금공단에는 18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액을 내가 내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뭐 9%만큼 부담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절반이다. 처음에 88년에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됐는데 이때는 보험료율이 3%였습니다. 이게 큰 문제였죠. 처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장밋빛 그 꿈만 마구 내태놨습니다. 소위 너무 과대 광고를 한 거죠. 적게 내고 나중에 무지무지 많이 받는다 라는 광고를 많이 한 거죠. 3%니까 조세 제한도 별로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요. 뭐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 뭐 조세 제한 같은 걸 생각해 가지고 처음부터 높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조금 뭐 어쨌든 필요했으니까 이 제도는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몇 년 있어 보니까 이거 이 정도까지 어림도 없다는 건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93년에 이걸 배로 올렸습니다. 보험료율을 6%. 뭐 이것도 어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98년에 다시 이거를 9%로 또 올렸습니다. 369. 그래서 현재 보험료율이 9%라는 거죠. 두 번 올려가지고 369로 가 9%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 어느 정도 액수냐? 보면 OECD,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OECD 평균은 21%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절반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지고는 연금 보험료를 우리가 낮게 낸다. 라는 거죠. 낮게 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나중에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낮게 낸다. 그렇지만 OECD 내에서도 일부 나라를 보면 미국은 12.4%, 일본은 14.6%입니다. 이 두 나라에 비해 가지고는 크게 낮진 않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OECD 나라들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OECD 평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OECD 내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죠. 유럽 국가는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많이 나누는 그게 강한 거죠.
그게 강하기 때문에 뭐 이게 30% 40%가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균이 저렇게 높은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약하죠.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물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퍼센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잘 비교 판단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할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이게 너무 낮다고도 볼 수 있고 너무 높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선택은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2%를 이제 높이자라는 지금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것들이 비교 기준이 될 겁니다. 자, 9%지만 그러나 소득 월액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인정 범위로서 27만 원에서 427만 원. 이 이야기는 무조건 9%가 아니라 최소 뭔가 하면 보험료가 24만 원이고 최대 보험료가 37만 8천 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나는 소득 적으니까 조금만 내겠다. 낸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조금 내는 거는 허용 안 한다는 거죠. 최소한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월급이 20만 원이라 그러더라도 최소한 27만 원짜리 월급만큼은 보험료를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이건 낸다. 내고 그 다음에 월급이 많으니까 난 많이 내겠다. 나중에 많이 달라. 그건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최소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뭐 아주 부자들이 뭔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많은 연금을 받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급여를 봅니다. 월 소득이 427만 원 넘으면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27만 원 넣으면 이게 9%인 37만 8천 원 요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더 받지는 않습니다. 더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더 안 준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나중에 연금을 주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쭉 납부했던 돈에 따라 가지고 연동해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건 국민연금 자체가 어느 정도 최소 생활 정도로 디자인되어 있다. 라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냅니다.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무지 비싸다,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절반 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 비해서 똑같은 급여라 그러면 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하나 지역가입자로서는 이제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일부 농어민에 대해서는 또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기본 틀입니다. 자,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이상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